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래도 오늘은 뭐, 날씨가 그죠? 어제까지는 그 되게 추웠는데, 오늘은 조금,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셀트리움 또 방송을 휴방을 했죠. 제가 그 이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할 수가 없어서 미리 공지를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타이틀을 그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물론 뭐 시세는 제가 봤습니다만은 특징이 금요일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죠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위에 있는 이런 후배들이나 선배들은 뭐 쭉 삼성 바이오가 왜 급등을 하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제 뭐 이복현 그 건강위원장이 뭐 공개 사과를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말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쌈바를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제가 오늘 좀 드리려고 할 말씀은 이제 서서히 때가 오고 있다. 그죠? 제가 이제 지난해에도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드렸죠. 삼성 바이오가 대형 이슈가 하나 나올 것이다. 그죠? 그 대형 이슈가 뭐 이복현 건강위원장 사과, 그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2심에서 뭐 무죄가 나왔는데, 그죠? 뭐 사과하고 뭐 하자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자, 그 대형 호재가 그러면 셀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제가 드릴게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알테오젠이, 그죠? 유상증자가 나왔고, 그게 알테오젠 두 개 더 나오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과 연관을 이제 시키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이제 셀트하고 아무튼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거는 이따가 제가 한번 살짝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뭐 주식시장에서 그죠? 뭐 100%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 미리 뭐 또 일부 말씀드린 우리 VVIP 분들한테는 그죠? 다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라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다른 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벤트, 대형 이벤트가 제 눈에는 이제 비친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셀트가 이제 수급상으로는, 그래도 지난주에는 이제 2월달 들면서는 조금 진정이 되는 모습이더라고, 보니까.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판 게 없잖아. 그죠? 외국인들 오히려 지난주에는 소폭의 뭐 순매수잖아. 그죠? 여전히 아직까지 국내 기관들의 매도는 목요일 날은 보니까 8,000주 정도 매수가 있었네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뭐 다시 또. 근데 금요일 날 매도 부분에서는 이제 여전히 셀트의 공매도를 주도하고 있는, 그죠? 공매도 국내 몸통인 자산 운용사 애들이, 그죠? 냅다 누르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도 좀 도와준 게 아닌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부분, 그죠? 검토해서 좀 도와줬고, 연기금은 좀 연기금은 뭐 그렇게, 최근에 좀 셀트 계속 팔았었지만, 근데 연기금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하는 주식이 뭡니까? 셀트 팔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지금, 그죠? 어쨌든 주가를 부양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부양을 해서 그 키재기를 맞추는 게 생각에는 딱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쌈바를 땡겨 놓고 하면, 그죠? 셀트. 이걸 뭐 참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잘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자, 잠깐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을, 금요일 날 보니까 미국 시장이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했죠. 나스닥이 어쨌든 뭐 1.36% 하락을 해서 다시 이제, 19,500포인트대.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나스닥을 보면은, 어쨌든 이 22등 평균선을 사이에 놓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고점도 낮추고 저점도 높이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뭐라고 그럴까? 일봉이 뭉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뭉쳤을 때 주가가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또 한 단계 이제, 그죠? 근데 지금 아무튼 어제 금요일 날 주가가 하락을 하는 부분에서 20일 또 깼거든요. 그럼 좋지 못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20일 복구하면 좋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20일에 저항을 받고 계속 주가가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뜻이야. 이제 그런 케이스가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같은 종목들도 그런 케이스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은 뭐 물론 뭐 관세 부분,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다른 국가들, 뭐 거기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될 수 있고, 뭐 일본이 됐든, 그죠? 이런 국가들, 뭐 유럽이 됐든, 어쨌든 캐나다는 1개월 유예를 했으니까
이제 또 그런 쪽에 관세 발표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좀 밀리기도 했고 거기에 이제 거던 게 또 이제 노동시장 자체가 여전히 강세예요. 그죠? 노동시장 자체가 뭐 오히려 실업률이 더 낮아졌으니까 거기 부분에서 이제 뭐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 특징 하나를 보니까 니콜라가 거의 뭐 급락을 했더라고, 그죠? 니콜라가 거의 뭐 파산이익이 41%인가, 야 파산이익이.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에 그죠? 상황이 좋지는 못하다. 이제 거기에 테슬라도 뭐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제 약간 모르겠어요. 단기 고점을 좀 만든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아무튼 나스닥이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테슬라가 계속 20일 저항이죠, 그죠? 테슬라. 그러니까 12월 달에 고점 만든 이후에 이게 미리 선반영이 된 거잖아. 그죠? 테슬라 부분이 이제 뭐 어쨌든 일론 머스크 부분에 이제 트럼프 관련 부분에서 이런 자율주행이든 또 뭐 위성이든 로봇이든 그죠? 그런 부분에 근데 이제 반영이 된 주가의 급등 이후에 지금 계속 지금 22일에 이제 깨면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좀 멀어지고 있잖아요. 저점을 깨버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박스권 하단을 깨버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있습니까? 애플이 있죠. 애플도 어쨌든 뭡니까? 그죠? 지금 21일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낮추고 있고 그럼 하나 살아있는 게 누구냐 하면 엔비디아만 살아있는 거예요. 엔비디아만 그냥 최근 이번 주 지난주에 이제 쭉 좀 올려오는 모습. 그죠? 그러니까 딥시크가 여러 국가에서도 그죠? 지금 다 이제 의심을 하고 그죠? 사실 이게 뭐 중국으로도 개인정보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혼선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아무튼 나스닥이 22일을 크게 벗어나지 않다. 나스닥도 일단 박스권 하단 부분이 어디? 나스닥 박스권 하단 부분이 9,000포인트. 그러니까 만약에 나스닥이 9,000포인트를 이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주도주 상승했던 이런 종목들의 조금 비중을 그죠? 약간 또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그런데 나스닥이 어쨌든 19,000과 2만 포인트 사이에 박스권에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다른 부분보다는 이제 어쨌든 오늘 좀 아무튼 셀트와 그죠? 셀트와 좀 연관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상 최고의 주가를 지금 보여줬잖아, 그죠? 한편으로 뭐 부럽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아마 이게 이제 셀트를 뭐 10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동안에 사실은 주식 배당도 많이 받기는 했잖아요.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작년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0.05주 주식도 또 받았잖아요. 4월달에 나올 것이고 또 그 앞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매년 그죠? 2%대에서 5%의 주식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거 따지면 그렇게 저는 뭐 모르겠어요. 주가는 뭐 이제 그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또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 녀석 상당히 좀 주식을 잘하고 또 주식시장 정보가 좀 잘 아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부분들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 뭐 알테오전이 됐든 또 삼성바이오의 이런 대형 이슈가 저는 미리 좀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이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쭉 제가 물어봤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더라고. 정보통 애들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무죄와 더불어서 2심 무죄와 더불어서 이복현의 공개 사과다. 그럼 3심 가나? 사실은 2심에서도 무죄 나는데 3심에서 뭐 그걸 뭐 유죄로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주가가 움직인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런 주가의 급등의 모습을 보였을까 했을 때는 제 생각은 딱 그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요거 차트 보면서 좀 하는 게 요거부터 한번 보고 할게요. 자. 미국 봤으니까 이제 자 이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예요, 그죠? 지금 보고 계신 게 월봉입니다. 월봉 아무튼 사상 최고가죠, 그죠? 최고가 2021년도에 이제 90만 원대 갔다가 다시 쭉 그죠? 또 뭐 한 2년 3년 동안 옆으로 벅벅 기다가 이제 어쨌든 올해 들면서 사상 최고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 116만 원이죠, 그죠? 116만 원. 그럼 앞으로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3월 정도에 이제 제가 대형 이슈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제 2월 달이니까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뭐 이런 부분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때까지 가인 주가가 어느 정도에 가 있을까 했을 때, 그죠? 모르겠어요. 셀트하고 그래도 한 주가 부분으로서는 꽤 좀 차이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 부분은 어쨌든 제가 이제 저는 액면 분할이라는 말을 이제 씁니다. 이제는 쓸 거예요. 그죠? 이제 거의 다가온 것 같은 게 제 느낌이에요. 이게 뭐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뭐 이거를 액면 분할 한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냥 그동안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의 이런 관계 부분에서의 그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앞으로 이제 더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매출 구조 또 뭐 영업이익 구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올해가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서는 적기가 아니겠나, 그죠? 그런 생각이 되고 또 셀트를 묶어놨는데 말 그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잡아놨는데 그 잡아놓은 부분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응? 무한정 셀트를 잡아놓을 수 있는데 셀트가 이제 자꾸 삐죽고 올라오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올해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어제 주가의 급등을 보면서 이제 거의 임박했구나 하는 걸 느낀다든지. 자, 그러면 자, 이걸 저도 이런 말을 하기가 좀 뭐 그렇긴 해요. 제가 액면 분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자, 그러면 그냥 이제 제가 단순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안에 이제 내용, 실적 이런 부분들은 좀 이따, 액면 분할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삼성바이오의 지배 구조, 그러니까 지분 구조를 보면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데 왜 이복현 검감원장이 사과했다고 그러면 왜 그러면 삼성 물산은 왜 안 올라가냐. 근데 그때 물산은 좀 빠져있더라고. 근데 어제 물산을 보니까 오늘 좀 플러스 났더라고 보니까 완판에. 삼성전자는 가면 왜 안 올라가냐. 그죠? 그때 어쩌고 왜 삼성바이오가 7%, 6%, 6.5% 급등을 했을까? 그죠? 그건 잘 모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이제 뭐예요? 지배구조가 삼성물산, 또 삼성전자, 또 삼성그룹주, 그리고 뭐 차명 성격의 저는 여객펀드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한 80%가 삼성그룹의 저는 지분이라고 봐요. 그럼 삼성그룹의 지분이 지금 80%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언젠가 이 주식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걸 100만 원짜리 주식을 개인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실 분들 하셔도 돼. 뭐 10주 사든, 그죠? 응? 뭐 주가는 올라갈 거니까. 그죠? 왜? 액면 분할을 발표하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야? 이 주가를 과연 셀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셀트가 18만 원대에 있으니까, 그럼 셀트 가격보다도 낮게 저는 만들어 놓을 거라 봐요. 그죠? 그러면 셀트가 만약에 뭐 20만 원이다. 그럼 쌈바는 뭐 한 1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그죠? 그 정도 수준. 그러면 어떤 상황인가? 그러면 셀트는 이제 더 왕따 되는 거지 뭐. 왜? 셀트보다도 훨씬 좋고 삼성이라는 이런 엄청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또 실적도 좋고 좋은, 그죠? 최고인 정거사도 전부 다 목표가를 뭐 130만 원 이렇게 엄청나게. 또 뭐야? 외국인들이 이렇게 막 사는 이런 주식을, 그죠? 개인들은 셀트를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셀트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셀트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삼성바이오가 주가가 싼데 지금에 비싸서 삼성바이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돈이 많든 적든 간에.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주가를 싸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삼성전자가 뭐예요? 삼성전자가 250만 원 할 때는 개인들이 이제 적거든 200만 원 하니까 못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 5만 원까지 나타나오니까 막 개인들 막 엄청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 쪽의 부분에 셀트리온의 주식을 살려고 개인들이 할까요? 더 안 하겠죠. 다 반대로 저는 여전히 노리는 게 뭘까 그러면 요 공매도 애들이 마지막으로 여기 마지막 시나리오라고 제가, 그러니까 셀트와 삼성바이오와 마지막 공매도의 전쟁이 마무리하는 시나리오가 삼성바이오의 액면 분할이다. 이제 뭐 그죠? 매출이나든지 이런 거 다 지위 인정 모든 부분을 다 삼성으로 끌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기서 뭐야? 공매도 해야 되는 뭡니까? 주식을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 개인한테. 그럼 개인한테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액면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럼 액면 분할을 하면 셀트보다 비싸면 되겠어요? 셀트보다 싸면 어떻게 돼?
그죠? 그러면 셀트 팔아서 뭐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최근에도 보면은 이런 뭐 창고들 제가 쭉 말씀 안 드릴게요. 그죠? 보면은 일반 개인들 주식 막 셀트 팔죠. 근데 이게 지금은 셀트 팔아서 마땅하게 사진 살 거는 뭐, 물론 이제 개별 단기 이런 부분으로 좀 할 수는 있겠으나, 삼성바이오가 셀트보다 가격이 더 싸졌다. 그러면 누가 셀트를 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삼성이 이제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매출이 얼마였습니까? 4조 5천억이었죠. 그죠? 매출이. 그럼 올해는 이제 목표가 5조 5천억이에요. 저는 뭐 공장만 빨리 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어쨌든 뭐예요? 5공장을 이제 준공을 하잖아요. 그럼 토탈 78만 리터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의 매출 구조나 이 구조는 뭐예요? 공장만 계속 늘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6공장, 7공장, 8공장, 9공장 계속 지으면 매출은 늘어나. 단, 매출은 늘어나지만은 뭐가?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을 지었는데 수주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거는 차후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올해 정도, 내년 정도가 삼성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피크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죠? 피크. 항상 피크에서 뭐든지, 그죠? 코스닥 기업들도 뭐든 간에 유상증자도 하고, 이렇게 주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올해 5공장을 준공하는 부분이 저는 왜? 78만 리터니까. 여기서 더 늘려나간다? 그럼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걸 판단을 삼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러면 셀트가 이제 올해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작년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올해 목표가 3조 5천억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죠? 그럼 올해 목표, 작년에 삼성바이오가 4조 5천억이었으니까 작년에 셀트가 1조 차이죠. 그죠? 그럼 올해 이제 삼성은 목표가 5조 5천억. 셀트는 목표가 5조야.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는 이제 뭐 4조 5천억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목표는 그래. 그죠? 그럼 이제 5천억 차이예요. 그럼 내년이면 어떻게 해요? 디비전다 보는 거죠. 그죠? 그럼 내년에 디비전인데 삼성바이오가 지금 시가총액이 82조더라고. 3위죠. 그죠? 3위. 3위잖아요. LG에너지를, 당연히 LG에너지를 바꾸는 건 맞는 거예요. 그죠? 바이오의 성장. 그러니까 IT와 BT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삼바가 어쨌든 최고치로 지금 피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 한 번씩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이런 실적과 매출의 성장에 대한 이런 부분, 그죠? 또 삼성 로직스가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의 한계점. 왜? 이제 78만 리터가 되니까 그 100만 리터, 150만 리터 질 겁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이 삼성 바이오도 그렇지만은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이놈을 잡아 묶고 놀 수가 없는 위치. 왜? 합병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합병을 했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매출이 한 덩어리로 거기다 직판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죠? 만약에 올해 매출이 뭐 예를 들어서 4조 5천억이 됐든 5조가 됐든 5조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5조 안 돼? 작년에 그랬잖아. 재작년에 올해 매출이 3조 5천억이 될 것이다. 됐잖아. 그죠? 그럼 올해 그냥 시장 컨센서스가 4조 5천억이야. 4조 5천억만 되어도 영업이익률은 얼마예요? 1조 5천억이에요. 그죠? 삼성바이오가 올해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은 똑같아요. 매출이 당연히 크겠지만. 그죠? 그러면 내년 가면 삼성바이오하고 셀트하고 영업이익률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셀트가 더 크겠죠. 매출이야 삼성이 또 공장 계속 냈다 치면 모르겠으나.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올해 삼성 입장에서는 액면 분할을 할 수 있는 개인을 왜? 지금 개인 지분 5%도 안 되니까요. 다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원물이 저는 외국계가 10몇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절반은 금원물이 물량이라고 봐요. 기관들도 마찬가지 일부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럼 그 물량을 누가 가지고 있어? 일단은 외국인들도 좀 가져갈까? 가져가겠지 뭐. 그죠? 근데 어떻게 쎄차게 가져갈까? 근데 기관들은 저는 많이 가져갈 거로 봐. 왜? 대한민국 기관들은 누구 편이야? 연기금이 딱 삼성전자 편이니까. 삼성, 로직스 편이니까. 왜 그때 같이 연기금이 도와줬는데 뭐 지금 안 도와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올해가 아니면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피크를 높게 될 수 있을까? 왜? 셀트가 이거 셀트가 더 이게 실적이 좋은데 영업이익이 더 좋은데? 그러면 셀트 개인들이 주식 팔아서 쌈바 사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리고 이제 이거 시리즈로 계속 말씀드릴 거야. 어쨌든 임박했다는 거. 임박했다는 것은 대형 호재가 삼성바이오는 임박했지만 또 셀트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악재야. 대형 악재지. 왜? 쌈바 이건 셀트 왜 사고 앉았어? 쌈바가 더 좋은 회사가 더 싼데 가격이. 그렇잖아요. 가격이 더 싸잖아요. 그죠? 근데 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셀트에 확신이 없고 이런 부분들을 그죠? 생각하지 TV 캐면 이제 그럴 거 아니야. 셀트 파세요. 삼성바이오가 더 쌉니다. 더 좋은 회사가 쌉니다. 이 주식 사야 됩니다. TV 캐면 다 그렇게 나올 것이야. 저는 그래요. 그렇게 하실 분들은 여기는 있을까 없을까? 저는 모른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판단으로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그죠? 오랫동안 셀트의 성장을 보고 투자했던 주식 배당을 많이 받았던 분들은 이번 1분기 여러분 잘 고민 넘기세요. 그 넘기라는 것은 주식을 살지 팔지는 판단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죠? 쌈바가 액면분할하니까 최고니까 그죠? 최고니까 셀트 주식을 팔아서 쌈바 사라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과거에 이게 이제 결국은 뭐야?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의 10년, 11년 공매도 뭡니까? 전쟁을 끝내가는 마지막 단계라는 거. 그 부분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쌈바가 급등하는 거 보고 그래 이제 때가 와가는구나. 그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제가 삼성 바이오를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에 계속 좀 보도록 할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액면 분할할 때까지는 그죠? 가지고 나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게. 자, 셀트 한번 좀 볼게요. 참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죠? 그 셀트도 이제 2월달에도 양봉이다, 그죠? 이제 하여튼 20개월 일단 지키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내년 중에 셀트가 이제 이 실적 부분 자체가 영업이익은 이제 올해 거의 1조 5천억 똑같이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잖아요. 내년은 확실히 달라지겠죠. 셀트가 클 것이고.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영업이익 가지고 매출 부분 또 모르겠어요. 내년 되면은 셀트가 더 크지 않을까요? 셀트는 계속 지금 셀트는 삼성은 매출과 이익을 늘리려면 공장을 계속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장이 스톱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더 수주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왜 2차 전지 쪽이 2, 3년 전에 뭡니까? 2, 3년 전에 2차 전지를 아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치를 땡겨서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10년치를 땡겨서. 그렇잖아요. 삼성도 지금, 삼성바이오도 어쨌든 수주 물론 받지만 10년치, 계약을 보통은 10년치를 땡겨서 지금 주가 반영을 시키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금요일 날 보면서 그런 게 생각이 스치어 가면서 그래도 주가는 비록 빠졌지만 주가 보니 금요일날 그죠? 20일 계속 주황시키는 것 같다 그죠? 자식들. 금요일 그래도 36만 주면 거래 최저을 해내 그죠? 거래 없이. 그 20일 이제 저항시키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그죠? 주봉은 20주 2평 돌파해놨잖아.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이번 주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 바이오가 좀 올려 세우면 셀트는 같이 올라가지는 좀 그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런 생각 하세요. 그죠? 그래서 빨리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액면 분할이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셀트의 그죠? 대세가 빨리 시작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 말씀드리고 자, 요거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시간이 너무 지났다. 그죠? 시간이. 자, 수급적으로 그냥 금요일날
이 기관이 6만 3천 주 매도했는데요. 그죠? 금융투자가 4만 9천 주 매도예요. 이거 프로그래머로. 근데 이제 투신 상호펀드가 매도가 여전히 많죠. 상호펀드. 연기금 8,500주 매수네. 이틀 뭐 제가 없을 때 이놈들이 이틀 동안 또 매수를 했네. 그죠? 했네요. 근데 삼성바이오는 연기금 계속 사고 있으니까. 그죠? 계속 사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보면은 외국계 쪽은 6만 주 오히려 매수야. 6만 주,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2월달 되면서 이제 매수로, 1월달까지 월별 단위로도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컸었는데, 2월달은 어쨌든 매수로 전환이 되었다는 거. 근데 기관들이 매도가 좀 컸죠. 지난주에도 17만 주. 누가 프로그램, 누가 보험, 투신, 사모. 그러니까 액티브 대한민국의 이 기관들, 뭐 전체 시장도 그랬지만은 특히 셀트는 공모도 몸통들이 팔았다는 거예요. 연기금은 이제 간망 수준이에요, 보니까. 그죠? 팔만큼 팔아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그 물량을 누가 걷어가고 있습니까? 자사주가 걷어가고 있다는 거. 자, 2월달, 1월달부터 이제 현재 보면 외국인 이제 60만 주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줄고 있어요. 피크가 이제 72만 주니까 한 12만 주, 75만 주니까 75만 주, 올해 피크가 75만 주인데 75만 주보다 좀 줄고 60만 주. 개인이 114만 주, 뭐 차명 승객의 부분 늘릴 것이니까. 기관들은 좀 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그냥 판 부분이 있으니까. 연기금 12만 주. 그러니까 연기금 사모가 18만 주예요. 투신이 30만 주예요. 그죠? 저는 이쪽이 이제 앞으로 또 매수 쪽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올해 왜 기관들이 팔까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또 기관들의 부분에서는 물론 이제 뭐 배당 주식도 많이 받았으니까 그 부분도 밀어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금요일날 삼성바이오가 그죠? 뭐 이복현 이것 때문에 급등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급등하는 거 보고 임박했구나. 그래서 이놈들이 이게 팔아 제끼고 누르고 있었구나. 왜? 한패거리니까. 연기금도 한패거리였잖아. 언제? 그동안 셀트존 여러분들 연기금 셀트팬 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그래서 그건 믿거나 말거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아시겠죠? 자, 수급적으로 IM 얘들이 보니까 금요일에 뭐 팔았어. 얘들은 항상 빠지면 팔죠. 이놈들이 그거야. 시장 조성자 성격인 것 같아. 그죠? IM. 무슨 증권이죠? 하나가 거기, 그죠? 거기. 주가 오르면 사고 팔고 하는. 근데 지난주에, 금요일날, 그죠? 금요일날 외국계를 보니까 많이 샀는데, 다이와, 맥커리, 모간, JP. 외국계 어디도 많이 사고, 국내 창고 쪽에도 주식을 파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지난 주 같은 경우에 모간 스탠리, 몸통이니까. 그리고 보면 KB, 차명, 그죠? 또 DB는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잖아, 그죠? 셀트의 오랜 주주들. 근데 매수 쪽을 보니까 메리린치, 오히려 이제 매수야. 이럴 때까지 주식 냈다 팔았잖아, 그죠? 이 자식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보면은 메리린치 여전히 제일 매도가 줄고 있죠. 그리고 모간스탠리, KB도 올해 많이 팝니다. 와, 근데 말입니다. 4위가 DB 창곤이에요, 그죠? 17만 주. 매수 쪽에 그죠? 매수 쪽에는 누구예요? 대신이 아무튼 올해도 계속적으로 뭐 메리처, JP모간 이런 쪽도 매수를 또 해주는 모습이니까. 자, 공매도 200만 주예요. 그죠? 이게 큰 늘어나지를 못하고 점가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매도가. 그리고 대차장부도 900만 주. 크게 늘어나지 않고 그 사이에. 그럼 이제 신용이 어쨌든 206만 주. 이것도 신용도 210만 주대 크게 늘지는 못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는 모습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오면. 그래서 이번 주는 기관들의 수급,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관들의 수급, 그죠? 그 부분만 또 약간 체크를 하자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임박했다. 그럼 죄송합니다. 임박했으니까 이게 여기서 한번 또 흔들 수도 있기는 해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크게 염려할 그런 사항은 가지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제가 쭉 말씀을 드린 부분에 이게 뭐 그렇다고 뭐 확실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죠? 제가 10년 동안 셀트의 공모들을 연구하면서 자꾸 셀트, 삼성바이오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 근데 주가는 뭐 삼성바이오가 좋으니까 저 자식 그니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임박함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만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요. 아이고.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장 가치주 셀트리온 화이팅다!